안녕하세요. 위드캐리의 캐리입니다. 오늘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질문과 답변으로 이루어진 내용을 진행할 텐데, 오늘은 그 이어진 내용으로 입술을 시작하겠습니다. 입술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질문들을 남겨주셨거든요. 그거에 대한 또 제가 댓글에 답변을 좀 달아드렸는데, 그걸 또 좀 읽어드리는 방법으로 좀 추가하는 내용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영상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옴브레 방식은 뭐가 다른 건가요? 일반 머신으로 똑같이 하는데, 그리고 저는 니들 바늘이 한 방향으로 치우쳐서 나오는데 상관없는 건가요? 박히는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네, 기존의 머신으로 했던 기법과는 옴브레 방식은 살짝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머신으로 하더라도 그 좀 하는 색을 입히는 방식이 틀린 건데, 지금 여기 영상에서 초반에 나왔던 그런 방식이 예전에 했던 방식이라고 하면, 옴브레 방식은 이 후반에 제가 이제 다시 이 영상에 이제 후반에서 나오는 그 기법으로 할 건데, 네, 지금 보시는 거는 그냥 점점점점 수지 방식으로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것도 요즘엔 좀 해요. 그래서 1P가 아니라 이렇게 3P나 5P 이렇게 좀 간격이 있는 5P 이런 니들로 좀 사용하기도 합니다. 지금 보이시는 방식이 옴브레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방식에 따라서 옴브레, 머신 방법, 여러 가지 그렇게 명칭으로 나뉘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윙 기법으로 끝에만 닿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입에 이게 전체적으로 막 묻어나진 않거든요. 그래서 좀 깔끔하게 점점점점 아주 미세한 점이 입히면서 좀 색이 입혀지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옴브레 기법 장점이 뭔가요? 머신보다 안 붓고 많이 남나요? 그리고 옴브레 머신이 따로 있는 건 아니죠. 네, 옴브레 장점은 제가 해보니까, 그러니까 머신이에요. 다 머신으로 하는 방법이고, 옴브레 머신이 따로 있다고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예전에 그 타투 머신 전용으로도 이렇게 많이 옴브레 머신이라고 이렇게 설명했던 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방식인 것 같아요. 방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기존에 갖고 계신 머신으로도 다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좀 그거에 맞는, 각각의 머신에 맞는 또 손에 이 기법을 잘 활용하셔야겠죠. 그리고 제가 본 장점은 이런 직후가 되게 진하지가 않아서 부담스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직후에도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다. 왜 옛날에 했던 방식은 진하게 막 빨갛게 남는데 다 떨어지면 그 정도로 빨갛지는 않았던 그런 방식이었다면, 이 방법은 좀 옅게 해도 그만큼 남는다. 한 7, 80% 남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과물이 다른다는 거죠. 네. 그리고 3P나 5P로 옴브레 해도 되나요? 그리고 채우기 기법은 동글동글 굴려주면서 이동하면 되는 건가요? 배울수록 어렵네요. 네, 3P, 5P 다 가능하세요. 그러니까 옴브레가 아까 스윙 방식이라고 했잖아요. 스윙 방식으로 하되 이거를 5P로 할지 3P로 할지 그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거의 1P로 많이 사용하긴 했는데, 요즘에 3P도, 예전에도 3P도 많이 사용했지만 요즘에 1P를 좀 애용을 했던 이유가 되게 엄청 고급지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3P로 좀 해도 뭐 크게 나쁘지는 않으세요. 근데 이제 대신에 그 니들에 대한 많은 연습이 필요하죠. 동글동글 하면 그 방법도 괜찮아요. 그거는 이제 대신에 많이 진해지는, 입술이 팍 진해지는 직후가 진해질 수가 있어요. 네, 원장님 꼭 1P로 해야 되는 건가요?
네,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P나 5P도 가능하다. 다른 니들도 가능하다. 제가 1P를 좀 좋아했던 이유로 1P를 사용했던 거고요. 다음, 머신이 200부터 시작이라고 하면 보통 몇 주로 놓고 하면 좋을까요? 몇 시간 걸리나요? 보통 시술 시간이요. 이렇게 여쭤보셨는데, 단순하게 그 머신이 갖고 있는 속도, 그러니까 대부분 그 속도가 대부분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머신 속도를 100이라고 했을 때 보통 내가 갖고 있는 머신은 좀 내가 제일 잘 알잖아요. 그래서 속도를 보통에 놓고 좀 시작을 해요, 많이. 그래서 50이라고 하면 100%에서 50% 정도가 가장 이제 편한 상태라고 하면 50%에서 시작을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내 손에 좀 익었다. 이 머신 속도가 내 손에 좀 익었다. 내 손이 좀 빨라지고 있다. 이러면 7, 80%의 속도로 좀 올려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시간 다 안정제 시간까지 다 포함해서 2시간에서 넉넉 잡아 2시간 반? 2시간 정도는 걸리는 것 같아요. 네. 원장님 혹시 시술하실 때 앉아서 하시는 건가요? 자리 이동은 없으실까요? 예, 보통 이제 고객 오른쪽에서 제가 앉아서 시술을 해요. 근데 좀 간혹 이렇게 자세가 안 나올 땐 살짝 이렇게 주춤하게 서서 하기도 해요. 근데 이제 보통은 오른쪽에서 앉아서 시술을 합니다. 입안에 하얀 거는 솜을 물고 계신 거예요? 네. 이게 색소나 안정제가 입속에 들어가는 걸 막기 위해서 솜을 이렇게 입 안에다가 어, 놓고 시작을 하죠. 안 그러면 입 안에 들어가면 굉장히 좀 이빨에 이렇게 빨갛게 묻고 하는 게 정말 그게 뭐 몸에 좋지 않은 건 아니지만 나쁜 건 아니지만 이게 보기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위생상 그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안정제가 입속에 들어가면 혀가 또 얼얼해지기도 해요. 그래서 그건 안 좋죠. 그래서 솜으로 그거를 들어가는 걸 막아주기 위해서는 그렇게 사용해 줍니다. 입술은 안쪽 어디까지 터치해야 하는지 감이 안 와요. 네, 이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일단은 좀 감을 익히셔야 돼요. 일단 고객이 앉았을 때 입을 편하게 살짝 벌렸을 때 안쪽이 보이는 라인까지 해주시면 되는데 이게 개인마다 다 틀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누워서도 최대한 안쪽까지 해주는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너무 안쪽까지는 안 했을 때 또 라인이 이렇게 경계가 딱 있으면 안 이쁘니까 조금 안쪽까지 해준다라는 개념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수성펜으로 디자인하고 바로 시술해도 괜찮나요? 이렇게 여쭤보셨는데 수성펜 예전에는 제가 디자인할 때 수성펜으로 점을 좀 이렇게 찍거나 아니면은 라인을 그렸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것까지는 안 하고 그렇게 안 하고 하얀색 제가 자주 사용하는 그 흰색 젤펜 있잖아요. 그거를 이용해서 테두리 밖을 그려요. 그러니까 흰색을 그렸다면 그 안쪽에 눈썹 그리듯이 저는 그 흰색 펜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디자인 밖을 흰선으로 그리고 흰선 안쪽을 채우는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수성펜으로 디자인한 다음에 시술해도 괜찮아요. 대신에 라인을 너무 진하게 하면 또 조금 영향이 가겠죠. 그래서 라인 할 때는 어쨌든 입술할 때 입술 라인은 진하게 하지 않는 게 정석이에요. 입술할 때 몇 번 정도 반복하시는지 알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이제 보면 전체 색이 입혀지는 과정을 보면 한 두세 번에서 끝내요. 근데 이제 조금 필요하다 그러면 좀 추가해서 보충해야 될 부분에 좀 보충하고 그런 정도지 전체적으로는 한 입술에 세 번, 두세 번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혹시 디자인은 어느 단계에서 하시나요? 그리고 마무리하실 때 어떤 제품 발라주는지도 궁금해요. 저는 항생제 연고 발라드리는데 바세린 발라주는 것 같아서요. 네, 디자인은 저는 이제 마취 안정제 다 끝나고 이제 마지막 이제 시작할 때, 딱 시작하기 전에 입술 같은 경우에는 안정제가 다 끝난 다음에 디자인이 이제 들어갑니다. 그리고선 바로 이제 하기 전에 보여드려요. 네. 그리고 마무리할 때는 저도 항생제 연고 씁니다. 그 아시클로버 연고하고 재생크림 섞어서 같이 써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용하고 있어요. 네. 쌤, 저는 왜 입술 색깔 쨍하게 안 나올까요? 앞도 조절해보고 속도도 조절해보고 색 넣는 방법도 바꿔가면서 해봐도 대부분 색깔이 흐릿하게 나오고 잘 안 들어가더라고요. 입술 자체가 색 넣기 힘든 건가요? 아니면 이 정도 발색이 정상인 건지. 다른 분들 입술 영상 보면 정말 립스틱 바른 것처럼 색깔이 쨍하게 나오던데 왜 저는 안 나오는지 원인을 못 찾아서 정말 고민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네, 이런 분들, 이런 입술 할 때 이런 문제가 제일 많죠, 보통. 이럴 때는 혹시,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입술 각질 제거 여기를 안 써주셨기 때문에 각질 제거 한번 해보시고요. 각질이 있을 때도 잘 안 들어가기도 해요. 그리고 텐션을 좀 적당히 주시고 그 다음에 리듬을 타듯이 일정한 속도로 색을 주입시키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이 니들이 미끄러지지 않고 어느새 이게 좀 걸린다, 살에 걸린다라는 느낌이 좀 들 때가 있거든요. 아주 살살 긁듯이 하는데 살갗 표피에 약간 걸리는 느낌이 있어요. 약간 그 각도를 찾으셔야 되는데 그 각도를 찾으면 정말 아주 살살 해도 색이 딱 표피에 그 색깔 그대로 안착이 돼요. 그러면 막 이렇게 허연하게 나오는 게 아니고 딱 그 색깔 색소가 표피에 안착이 되는 게 보일 거예요. 그러면 정말 그 색상이 또 잘 남아요. 한번 그거는 그 머신의 그 감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튕길 때 이게 살이 조금씩 뜯기는구나. 이게 뜯기는 게 막 상처가 깊은 상처가 아니고 드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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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소리가 나요. 그러면서 약간 걸리는 듯한 느낌도 나고요. 그거를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쌤은 2번 정도 하시면 완성되는데 왜 저는 5번, 6번 해야 완성이 될까요? 머신 파워가 잘못됐을까요? 아님 방법이 문제일까요? 알려주세요. 음, 그러니까 이게 머신 속도나 니들 길이 일단 이런 것들 머신을 내가 좀 잘 알아야겠죠. 머신하고 좀 친해지긴 해야 돼요. 그 머신에 이게 들어갈 때 이게 들어가는 색이 들어가는지 이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속도가 문제가 아니에요. 속도가 느리면 내 손도 조금 느리게 해서 이걸 드링드링 하면서 이걸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속도가 빠르면 내 손도 빨라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좀 찾아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5번, 6번 이게 문제가 이게 하다 보면 이게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하면서 하게 돼요. 내 머릿속에서. 그러면 더 안 되거든요. 막 조급해지고. 그러니까 일단은 이 대여섯 번이 아파서 못한 고객이 아파서 못하는 그게 아니고 내가 시술이 안 들어간다고 하면 한번 처음 할 때 그냥 인내심을 가지고 많이 한번 스크래치를 해보세요. 그러면 한 번 할 때 스크래치가 많이 들어가면 또 오히려 될 수도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색소가 문제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한번 내 하는 방식을 조금 한번 바꿔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요. 다른 색상의 색소를 사용해서 고무판에 연습을 하는데 왜 결과물에는 그 색소 색이 아니고 다 같은 색소처럼 보일까요? 거의 그냥 빨강으로만 보여요. 핑크를 써도 그렇고 코랄을 써도 그렇고
색이 밝은 색도 아니고 약간 죽은 색처럼요. 정말 답답합니다. 네, 이거는 간단한데 머신 깊이에요. 이 깊이가 깊어지면 이 고무판 속에 색이 들어가면 탁해지면서 이 색이 그냥 약간 죽은 빨간색처럼 보여요. 그래서 머신을 정말 고무판에 표피에만 넣을 수 있게 그 연습을 많이 해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풍선을 우리가 불잖아요. 풍선의 고무가 얼마나 얇겠어요, 그죠? 그 풍선에 머신으로 내가 작업을 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니들이 어느 정도 들어가면 안 되겠죠. 터지니까 풍선이 터지니까요. 그러니까 터지지 않을 정도의 깊이예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엔 색소 잘 들어갔는데 탈각 후 하나도 남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네, 이게 색소가 잘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어떤 기준인지 잘 모르겠는데 탈각 후에 하나도 안 남았다고 하시면 이게 이제 각질 제거를 꼼꼼히 했는지 그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안 그러면 색소나 뭐 색소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네, 그럴 것 같네요. 각질 제거 좀 의심이 됩니다. 입술 시술을 1차, 2차 후 시술하시는 건가요? 헷갈리네요. 어떤 시술은 1차 하고 시술하고 2차 좀 틀려져서요. 아마 안정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시술 방법은 정답은 없는데 제가 이제 하는 방법은 2차 후에 합니다. 저는 2차 스크래치 작업 후에 시작을 해요. 네, 이거는 좀 아시는 분들이라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리고 반영구 어제 했는데 입술이 색이 안 먹는데요. 거의 2시간 가까이 해도 색이 거의 안 나왔어요. 이런 입술을 반영구 해도 소용없는 건가요? 이거는 좀 개인마다 입술 피부도 다르고 컨디션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내 피부가 또 두껍고 약간 그럴 수도 있고요. 입술이 얼굴에서 피부가 가장 얇은 데가 아니고 가장 두꺼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색이 잘 안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리터치 할 때는 또 다를 수가 있거든요. 이미 상처가 났기 때문에 이게 한번 재생이 되면서 피부가 조금 더 잘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리터치 할 때는 조금 기대해 보셔도 괜찮을 거예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엄마 입술 해드렸는데 색이 안 들어가서 집중하다 보니까 깊게 패여서 흠이 생겼어요. 앞 조절도 문제지만 색소도 문제가 있는 듯해요. 점도가 없고 물처럼 나와요. 빨강으로 해도 착색이 안 되고 연핑크 비슷하게 나오더니 색이 없어졌어요. 기존에 있는 색소에 레드 파우더를 구입해야 하는지 혹은 타투 색소를 단독으로 사용하거나 입술 색소와 믹스해도 가능할까요? 파우더와 대직하고 착색 잘 되는 색소 추천 좀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모든 반영과 화장이 그렇듯이 입술 경우도 표피에만 색소를 주입시키는 거라고 했죠. 절대적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페일 정도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이 상처가 그렇게 깊이 나면은 안 되고요. 그래서 표피 위에만 색을 올린다라는 개념으로 하는 건데 그래서 정말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머신을 사용한다면 머신용 색소가 그 묽은 게 맞으세요. 그런 점도기 없는 그 묽은 게 머신으로 한다면 그게 잘 들어갈 거예요. 그게 맞아요. 그래야 이제 빠른 속도 때문에 묽어야 액체로 되어 있어야 또 굳지 않고 잘 들어가거든요. 네, 색소 이제 잘 섞어서 사용이 하시면 되고요. 뭐 타투 색소가 있으시면 그걸로도 좀 괜찮으세요. 뭐 타투 색소가 나쁜 건 아니니까 괜찮으세요. 입술은 세로 주름이라 가로 방향으로 시술할 시 입술 주름이 쭈글쭈글해진다고 알고 있는데 잘못 시술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시술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주의를 주셨는데
제가 하는, 그러니까 옴브레 방식은 사실 깊이 들어가고 막 진하게 색을 주입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주름에는 큰 영향은 없어요. 그게. 근데 주름에 큰 영향을 주는 경우는 색이 정말 옛날에 쨍하게 많이 들어가는 경우 있잖아요. 좀 깊이 들어가는 거, 약간 정말 풀, 풀 컬러로 진하게 들어가면 입에 상처가 남을 수가 있거든요. 입술 전체에 상처가 되면 입술이 정말 두꺼워지면서 이런 정말 세로 주름이 되게 진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진피층까지 손상이 되지 않게끔 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시면 뭐 가로든 세로든 뭐 동글동글하게 하든 사선이든 뭐 상관은 없으십니다. 네. 색이 고르게만 잘 들어가게 해주시고 깊이만 안 들어가면 그런 쭈글쭈글 해주고 이런 거는 없으세요. 선생님, 1차 작업 탈각 후 윗입술에 안 들어간 곳이 드문드문 보이는데 이럴 때 2차 작업은 안 들어간 곳을 먼저 한 후 전체적으로 하나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하면서 안 들어간 곳을 더해주나요? 뭐 이거는 뭐 다 똑같이 그냥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하면서 다시 좀 흐린 부분은 채워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흐린 부분이 또 보였으면 흐린 부분만 또 하고요. 뭐 큰 뭐 방법은 크게 따로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